이 밈으로 시작해 볼게요. 솔직히 이 밈을 올린 이유는 이 모든 게 아직도 저한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세요. 보라색 머리를 한 LGBTQ 플러스 깨어있는 사람이 난민 환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영국 여성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는데 이른바 난민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우리는 칼부림, 강간, 약탈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서방에 경고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네, 이곳은 파리입니다. 해리스 술탄. 프랑스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변에 프랑스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여요. 이것 좀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이거 보고 있죠? 프랑스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저도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기 프랑스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게 사실 서양 사회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서양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뭐 너무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뒤를 한복판에서 서커스를 보면 아마 누구라도 조금은 재미있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서양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길 저 사람이 프랑스 여자냐고 물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두 명쯤은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파리와 툴루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PSG가 승리한 후에 혼란으로 치달았죠. 자동차들이 불탔어요. 상점들이 약탈당했어요. 불, 경찰을 향해 쏜 폭죽, 전쟁터로 변한 거리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들이 팔았던 거예요. 당신에게요. 그들은 아름다울 거라며 다 잘 될 거라 했어요. 이 폭죽을 보세요. 어쨌든 저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바로 약 일주일 전의 파리였습니다. 다양성이 프랑스를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사방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호주입니다. 호주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멜버른과 시드니 거리에서 아마 1년 정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 갱단과 중동 갱단이 위협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류 판매점, 나이트클럽, 스트립클럽. 그들은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 출신이고 대부분 수단 출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수단 청년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2세대 수단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주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청리는 계속해서 호주는 50년대와 60년대처럼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게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프랑스인과 영국인에게도 똑같이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제가 지난주에 파리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오늘 브뤼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걸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관련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들려드리면 주류 시각에서 브뤼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찰과 예비 교사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교사들이죠? 그 점에 집중해 보세요. 브뤼셀 시위대는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대학에 대한 새로운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등록금을 835유로에서 1194유로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모여 모든 학교가 글레치미 장관에게 이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35% 인상되는 것 외에도 제한된 개혁안은 중등학교 마지막 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추가 급여 없이 주당 2시간의 수업을 더 맞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은 같은 급여에 더 많이 일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파업 중이고 수업도 없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피하려고 시위 중이며 모든 개혁안에 반대합니다.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벨기에 프랑스어 공동체 정부의 지도자인 엘리자베트 드 그루트는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에 대해 옹호하며 등록금 인상이 19억 유로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이유는 파산 상태입니다.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브뤼셀, 즉 EU의 심장부에서 등록금 인상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EU 정치인들이 있는 곳이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벨기에 사람은 한 면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아직 존재한다면 말이죠. 이들은 벨기에 학생들이 시위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벨기에 사람을 한 명도 볼 수 없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파리에서 본 것과 똑같죠? 네? 파리에서 본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벨기에 시위자가 한두 명쯤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군중에 섞여야 해요. 안 그러면 맞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유럽답지 않아요. 적어도 지난 75년 정도,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들의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제3세계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결국 제3세계가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 보세요. 저 벨기에 사람을 보세요. 아주 벨기에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네요. 거슬. 벨기에 사람은 아무도 못 볼 거예요. 이거 진짜 디스토피아 같아요.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그래, 우리가 망쳤어. 정말 크게 실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요? 누가 그것을 인정할까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요. 저걸 봐요. 유럽인들이 저렇게 행동하나요? 파리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나요? 제가 파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줬잖아요. 백인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벨기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인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저것 좀 보세요. 저게 뭐죠? 저 불꽃놀이는 뭐예요? 무기로 쓰고 있어요. 벨기에는 불과 몇백 년 전에 생긴 나라예요. 그리고 독일인과 프랑스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 자체는 그건 사회적 구성물 같아요. 사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독일인도 프랑스인도 아니에요. 알겠죠? 저거 봐요. 저 멋진 유럽인 좀 봐요. 글은 내버려 두세요. 이건 남자들을 위한 큰 파티예요. 이 나라들은 그들이 세운 게 아니라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감정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들을 세우는데 여러 세대에 걸친 기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관심과 혐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도 정당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저는 레오폴드 왕이 콩고 사람들에게 한 일을 알아요. 제 생각에. 콩고였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콩고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 중 몇 명이 있는지, 벨기에의 인구 구성이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 유럽인은 아니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들은 프랑스인이나 독일인이 아니에요. 저걸 보세요. 그들이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언가의 일부가 될 기회를 받았으니 부유하고 번영하는 서구 국가에서.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뭘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제3세계 같아요. 저것 좀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프랑스 사람이 없어요. 벨기에 사람도 없고 프랑스인이나 독일인도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이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방금 이 영상은 영국 어딘가에서 막 올라온 겁니다. 아주 비슷한 행동이죠.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선 못 씁니다. 그래서 패트리온 회원이 되어야 하며 거기에 비하인드 클로즈드 도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회원과 패트리온 후원자분들만을 위한 독점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좀 더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죠? 분명히 제가 말했듯이 몇몇 영국인들도 참여할 거예요. 여기 1명, 2명, 3명이 있네요. 3명의 영국인, 백인 영국 여성, 젊은 여자아이들이고 4명, 5명. 그게 다예요? 아마 6명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흑인 여자아이예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행동이죠? 이게 무슨 행동이죠? 제가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생각나네요. 멜버른에서 찍힌 영상이에요. 얼마 전에 멜버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보세요. 호주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호주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호주 사람 없습니다. 저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입국을 허락받았던 아프리카계 2세들입니다. 이 인도 여성 좀 보세요. 충격을 받은 모습이네요. 그들과 그 부모님은 난민으로 호주에 들어왔고 호주가 받아들였습니다. 호주는 그들이 그냥 동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호주인들처럼 말이죠. 이 일은 2026년 4월 2일에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강요받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압박받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호주 총리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계속 틀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광대를 보세요. 내무부 장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아니,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영상이지만 계속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 좌파의 얼굴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민은 사람들이 호주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저는 동화라는 말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을 잃지 않고 통합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이 누구인지입니다. 그는 그들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문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써야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이것은 정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을 호주에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같은 건 이렇지 않아요. 그건 이거랑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도 몇 년 동안 유행처럼 번졌지만 이거랑은 달라요. 통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주에 와서 호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는 걸 원하지 않아요. 통합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다문화 담론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멜킹팟 개념에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교와 같은 정치인들이 만든 겁니다. 이민자들에게 동화되라는 압박이 전혀 없는 세상 말이죠. 진화하세요. 그냥 진화하세요. 당신 나라가 제3세계 지옥 같은 곳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당신이 그 엉망진창인 곳에서 나왔다면 문명인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대신
이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총리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호주인과 이민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저는 이게 그 차이점입니다. 호주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태즈메니아에 가서 아무 쇼핑센터나 가보세요.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런 날이 아니에요. 특가 행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행동해요. 문화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문화가 그들의 소프트웨어예요. 문화가 그들의 운영체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과 문화적 규범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을 배워왔어요. 비록 이 아이들 대부분이 아마도 호주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브리셀에서 보여드린 사람들과 파리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3세계 문화에서 온 부모님들에 의해 주입된 문화적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이 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이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요. 이 어리석은 여자를 보세요. 그녀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예 텔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런던 중심가에서 서로를 칼로 찌르고 있습니다. 영국 토박이들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그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2028년에 임기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는 그의 소식이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호주의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였고 이는 호주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의 내무부 장관은 그들이 동화될 필요 없고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 의미 아십니까? 동화될 필요가 없으니 그런 개토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굳이 퍼져 살 필요도 없고 백인 사회에서 살 필요도 없죠.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특별한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항상 백인들 사이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문명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무슬림이나 파키스탄인들과 살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3, 4년간 무슬림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호주 사회에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호주 사회로부터 압박도 없었습니다. 저는 호주 사회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통합하거나 동화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 광대 같은 총리를 보세요. 그는 유럽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에 했던 것처럼 호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괜찮다고 아무런 압박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하죠. 모두 똑같다고요.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는 식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정부와 비즈니스 분야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나라의 거물급 사업가들 중 일부가 난민이나 이민자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호주와 별개인가요? 그들은 항상 그런 성공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봐라, 저 사람들을 봐라 라고 말하죠. 사실 저도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성공 사례입니다. 그들이 다문화주의나 이민을 옹호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저 같은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외일 뿐이고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파리와 런던, 브뤼셀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일은 멜버른과 시드니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불과 한두 달 전 멜버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밈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사방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이겨내고 무언가를 해내서 이 피해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럼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는 작동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체제는 훌륭히 통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소요를 겪고
사람들이 단도대를 설치하고 그렇다면 어쩌면 알다시피 어떤 정치 체제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권위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는 결국 혼란을 초래하고 그 후에는 다시 초기화가 필요하며 그러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일어날 겁니다. 다른 유럽 도시에서 일어날 거예요. 점점 더 확산될 겁니다.